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가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한 점이 증시에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6월달 이 FOMC 의사록을 좀 보면은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이 경제 전망에 대해 2023년에 연방기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거죠. 7월달 FOMC에서는 원래 이거 다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다음 넥스트. 과연 25bp 인상한 다음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걸 생각을 한다면 가능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도 있겠다. 시장 사람들의 부담 심리 이런 걸 좀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위원들이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으며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게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방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잡기 위한 게 향후 정책의 방향성으로 좀 형성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또 금리 인상한데도 불구하고 인플레 안 잡히면 금리 인상 한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제기를 했는데 이걸 감안을 하면서 인상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도 이미 타이트한 금융 여건에서 은행의 신용 여건의 추가 긴축 효과가 이제 올해 말부터 약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요게 좀 이제 보여지고 있다. 뭐 이걸 가정하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일부는 이 경기가 괜찮은 그러한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고, 일부는 또 이제 꺾이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런 게 부담으로 이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냐? 6월 달에 이 있었던 민간 고용 지표가 6일에 이제 오늘 발표되고요.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도 오늘 발표되고 7일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제 경기 침체와 함께 금리 인상이라는 안 좋은 게 쌍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나오는 이러한 얘기들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88.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월 달 금리는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이것 말고도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보여지고 있죠.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 중국을 이제 방문할 것으로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방문해서 협상을 하는 게 이 재무장관들끼리 만난 걸 생각을 하면 결국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서로 간의 협력을 좀 강화시키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이제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첨단 AI 반도체 있죠. 이거를 이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들 기업들 여기에 이제 판매가 되려고 하면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아예 정책적인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릴 건 때리면서 얻을 건 또 가져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중국 역시 이 주도권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반격에 나서죠.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수출 규제하겠다. 우리도 이제 너희한테 마냥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떻죠? 다시. 그러니까 미국 바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건 아니다. 너희 그건 너무 나갔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그거 수출 금지하는 거 너희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어떻게든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무기를 하나씩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일부나마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중간에 여기에 껴버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계속 말씀드리죠. 정치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까딱 잘못하면은 큰 시장 하나 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의 협력 기구를 만들면서 미국에 반대를 하면서 이제 하나의 동맹을 만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외교 정말 잘못하면은 양쪽 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에 껴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향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국제유가 WTI 기준 71.79달러로 플러스 2.8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봤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섹터별로 괜찮은 내용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어제 테슬라랑 리비안이 생각보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었죠. 근데 이제 GM 역시도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증가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점유율을 많이 빼앗아오고 있구나. 자, 요거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이나 아니면 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말고도 봐야 될 건 많아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기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전기차가 성장을 하는 거는 전 세계 친환경 기조가 올라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발전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꾸준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효성 쪽이 수소 엔진 얘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원전 역시도 지금은 이제 친환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까지도 해외 진출을 원활하게 이렇게 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특례 보증을 확대한다라고 해요. 물론 이들만으로 원전을 파는다? 다시 이들만으로 원전을 판다? 이거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게 안전에도 너무나도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검증된 걸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혹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그 위쪽에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섹터 전체를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 그에 대한 증거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해상풍력 시장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 정부의 예산안 최근 몇 년치를 한번 보면은 해상풍력 줄이고 이거 원전으로 돌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상풍력 좋은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한국 쪽에서 나오는 새로운 호재보다는 해외 수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이건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 전력기기를 더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엔터 쪽은 덜어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요즘에 이 화장품에 대해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화장품을 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을 좀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ODM 쪽까지 해가지고 지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서 좀 각자의 강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저. 여기 겹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의 경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하시라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쑥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괜찮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공부 내용들은 텔레그램 공방에서 이제 시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차라리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는 것보다 약간 빠지고 그런 다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수급이랑 같이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한 2%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이 하락에도 편하게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지 제가 보고 있는 내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중동이 그 석유 원유 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 공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플랜트 수주가 40% 이상 뛰었다라고 하면서 두산도 여기에 수혜를 받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유가 생각하면은 오늘도 또 70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 두산이 원전이나 이런 쪽으로 되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해수 담수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플랜트가 두산을 먹여 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나름 매출에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로봇 사업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내 최초의 자동화 항만 이걸 국산화까지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는데 여기에 핵심이 누가 있냐?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저도 이게 뭔 내용인가 싶어갖고 봤더니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비 분야의 현장 소장이 이 자동 항만 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졌죠.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항만 로봇 시스템이구나. 그러니까 로봇을 밀고 있는 두산 쪽의 테마랑도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요, 한국에선 지금 최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이 항구 쪽으로 이 두산 쪽에서 관련된 로봇을 판매하는 거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와 보수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기대감 가지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훌륭한 레퍼런스를 쌓게 된다면은 전 세계에 항구는 많기 때문에 해외 판매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성장성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두산 로봇 쪽 관련해서 상장의 이슈가 뜨게 된다면 에너빌리티 여기에 또 한번 수혜를 받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두산은 단순하게 이 원전만 보고 그리고 가스나 수소만 볼 게 아니라 어제 나왔던 해상풍력이나 아니면은 이런 로봇 그리고 한 가지 더 폐배터리까지 볼 수 있겠구나. 이 모든 복합적인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가치가 올라가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도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은 오늘도 호재가 많구나. 기대감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빠졌죠. 그랬을 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은데 저는 항상 수급 보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마이너스 나오고 오늘 빠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약하지만 플러스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여기랑 플러스 찍혔는데 개인에서 마이너스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른 시간 내에 반등 기대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합권이면은 여기서 횡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 보시고 여러분들 천천히 맞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자, 상승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 아래쪽부터 해서 이 구간 있죠. 여기에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집했습니다. 근데 이 매집한 물량들 매도가 특별하게 나왔나요? 아니에요. 지금 홀딩하고 있다고요. 홀딩.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매집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손실 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 손실 안 보려고 올리려는 모습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급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연결만 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 편안하게 보시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 현재 지지라인 61선 여기 이탈 없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조금 더 널널하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있는 121선, 241선 겹쳐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이탈 없다면은 그냥 홀딩하면서 여러분들 쭉 이어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 딱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현재 위치에서 상승이 나와서 21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해서 상단까지 가는 그림 나오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21선도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승의 이 힘이 좀 더 적은 상황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 정도 현상 유지만 되더라도 계속 이 21선을 내려올 거고 어느 순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2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건 진짜 몇 번이고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바뀌는 거 없냐 할 텐데 매물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소화 지금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매물대 소화 전까지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상이라는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000원 소화하면은 거기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튕겨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은 걸린다, 시간이.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적으로 봤을 때 오늘 또 로봇이나 플랜트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긍정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뉴스적으로는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현재 61선 보여주고 있는데 넉넉하게 한 121선, 241선 여기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이 핵심 라인이고 여기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 그러니까 한 2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도록 하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뭐다? 약간 속도가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소화 닿을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